매일 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청취자 여러분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드리는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죠.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뭐 잘 보셨죠 전당대? 네. 현장에서 왔습니다. 지금. 아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그럼 현장에서 보신 네, 현장에서 있다 왔죠. 예. 난 조직부총장이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예상보다 그 사실은 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당원들은 예. 또 어떻게 나올까 이제 예.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62점 몇 프로, 63점 몇 프로. 예. 그래서 그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한 거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가. 예. 근데 그 상대방이었던 후보들이 그 원희룡 후보는 뭐 용산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그래서 당의 기관 조직들이 다 일제히 그쪽으로 붙었다. 뭐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제 그 패스트 트랙 예. 그 관련은 해서 굉장히 맹공을 퍼붓잖아요. 예. 근데 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유의미하게 예. 받아들이지도 예. 않았고 압도적인 몰표를 몰아줬다.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예측하셨습니까? 이 득표율 정도? 저는 한 58% 정도를 예측을 했어요. 예. 58%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58%? 오늘 이제 우리 모여서 선관위원들하고 예. 같이 이제 해서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예. 우리 얘기해도 된다. 아. 얼마냐 그래서 저는 58%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 한 5% 정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예. 저도 놀랐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맞힌 분이 있습니까? 62%? 62%까지는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60% 넘는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나머지는 50%대. 나머지는 이제 뭐 52%, 뭐 54%뭐 이렇게 그렇다면 그 어떤 거기에서 그래도 당사자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분들이 50%대를 얘기했다는 건 그 일반적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보면. 예.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느낀 거 하나는 예. 우리 당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우리 당원들의 수준보다 못한 것 같아요. 예. 우리 당원들보다 냉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냉정해요. 굉장히 냉정하고 당원들이요? 굉장히, 예. 당원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객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여론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예.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요 정치적으로 바이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편향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뭐 또 자기가 정치 고관여층이다 예. 보니까 야 용산이 어떻게 움직인대 뭐 이쪽에서 조직표가 어떻게 예. 움직인대 이런 것들을 다 듣다 보면 객관적인 평가를 예. 못한다. 라는 것들을 저는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는데 왜냐하면요. 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캠프 사무실이 아예 출입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원래 네. 선거 캠프 사무실은 뭐 어중이 떠중이 가갖고 뭐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게 돼 있어서 실무자들 외에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몇 명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 문자를 하나도 안 돌렸어요. 예. 그 본인은 예. 한동훈 후보는 문자를 하나도 안 돌렸거든요. 원래 확신하고 있었다 이 뜻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거 방식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나경원이나 네. 원희룡 후보는 계속 문자를 돌렸거든요. 예. 근데 그 한동훈 후보는 아예 안 돌렸고 예. 그리고 다른 공중전을 계속 한 거죠. 예. 그 토론이라든가 TV 토론이 뭐 여러 차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자기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했는데 그게 조직표를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조직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번 선거에서. 당원들은 냉정하고 훨씬 어떤 훌륭했다. 이 평가를 하신 이유가 당원들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하시기에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한 마타도가 있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일십이라고 얘기하는 뭐 문자를 예. 뭐 줬는데 뭐 이거를 그 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사과를 안 받아냈어. 네. 너 네. 때문에 선거에서 네. 졌어. 뭐 너 선거에서 고의로 패배한 게 아니야. 너는 배신자야. 그리고 너는 뭐 이명박 박근혜 다 저 깜빵에 보낸 예. 사람 아니야. 온갖 공격을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느끼기에는 아픈 부분들을 예.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그걸 네. 사실은 우리 그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네. 탄핵을 우리 대통령을 탄핵에 넘겨줬다는 게 굉장한 트라우마거든요. 예. 거기다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예. 공격을 했는데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야 니들은 잘한 게 뭐 있는데 니들도 그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리고 특검도 니들이 깔아놓은 레일 아니냐. 특검법안 니들이 찬성해서 글로 준 거 아니냐.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특검 법안에 따라서 레일을 깔아놓은 위를 달려간 열차에 불과한 건데 그 열차한테 너 왜 글로 갔어라고 책임을 묻는 거는 예.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당원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대응을 했다, 예. 반응을 했다 이렇게 봐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결과로 보면 이제 지난 총선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심판 선거였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요. 지난 총선이 민심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당심에 의해서 예. 윤석열을 심판한 선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한동훈 후보자도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예. 선거 때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근데 매우 영리하게 예. 이 노선을 바꿔 탄 거죠. 예. 그래서 반윤 네, 어쨌든 선두주자가 반윤의 기수가 되면서 심판의 주체가 예. 돼버린 셈인데요. 오늘 개표 결과 발표 직전에 아마 대통령이 자리를 예. 축사만 하고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차 타고 돌아가면서 소식을 예. 듣고 딱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 원 참 땡땡땡. 예. 나도 원도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예상보다 사실은 더 압도적이었는데 이번 그 전당대회 성격이 제가 몇 차례 이제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도 드렸는데 총선 참패 이후에 예.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워서 민주당 이재명과 맞서 싸울 적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항마 고르기 성격의 게임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윤심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선거를 원희룡 비대위원장이나 원희룡 후보나 예. 나경원 후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익십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전혀 그게 민심도 당심도 파고들지를 못했고 어대한 분위기가 시종일관 압도한 이제 그런 선거였는데 후유증은 세게 남을 겁니다. 예. 워낙에 이게 자해적인 선거였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데다가 오늘도 보면 예. 끝났는데 서로 축하해주고 뭐 악수하고 이러는 모습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예. 진심으로 하는 축하가 아니고 직접 보셨잖아요. 김청년. 진심으로 예. 포용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예. 그 다음에 문자를 이제 또 보냈어요. 예. 다들한테 그 예.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희룡입니다. 그러고 제가 부족한 탓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인데 그 다음이 그러나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특검 탄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원희룡 드림 예. 올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졌습니다. 뭐 당선된 뭐 한 후보에게 축하를 하고 뭐 당을 하나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그래서 아 이분도 감정의 앙금이 상당히 있구나. 원희룡 후보가 가장 머쓱할 것 같아요. 보면 좀 뭐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 나올 계획도 없다 갑자기 등 떠밀려 나왔는데 이렇게 뭐 윤심을 완전히 업고 있다 그랬는데 처참한 패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욕심이 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들이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선택은 어차피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원희룡 후보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봅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 뭐 예. 자초한 게 있지만 예.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난사가 있어서 예. 뭐 여러 가지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저는 두 명을 꼽는다면 예. 원희룡 후보, 예. 그 다음에 장해찬 전 최고. 예. 이 두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었다라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뭐 탄핵을 막겠다, 용산을 지키겠다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의 어떤 결과치를 보면 당심에 대해서 자극을 줬잖아요. 예. 말하자면 뭐 경북지사도 그랬고 대구시장도 그랬고 예. 참전하면서 아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다. 예. 이 사람을 뽑으면 뭐 색깔론까지 집어넣으면서 뭐 좌파의 어떤 그런 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60%에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 자체가 용산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라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예. 어떤 신호가 왔기 때문에 전 사실상 용산의 레임덕을 아, 그렇습니까? 당내에서 결정 지은 게 아닌가. 앞으로 부딪힙니까 그럼? 저는 부딪혔다기보다는 앞으로요. 한동훈 대표가 네. 좀 영리하게 본인의 지배력을 높여갈 공산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도 말하자면 연착륙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의 어떤 전국에서 이거를 단박에 받기보다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권력의 주도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 특검을 활용할 공산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번 선거를 왜 용산이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반대했냐면
결국에는 아직 본인들이 2년 10개월이라는 권력의 어떤 그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을 때 그게 본인들이 이제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예.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될 대통령 부부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왔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그 원희룡 후보를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이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개혁적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꾸만 원 후보가 본인을 새 시대의 머리로서 규정하는 게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시대 그렇죠. 꼬리 이미지를 자꾸만 자기가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과거의 조직 선거, 용산 바라보기 뭐 이런 식의 구태를 그냥 자행하는 후보로 남을까? 아니면 개혁 경쟁을 했어야 되거든요. 내가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근데 그런 거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그 결과가 이번 투표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나요. 보면요. 당원 투표에서 19.04%를 얻었어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일반인에서 13.45%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로 나 후보는 당원들로부터는 14.59%밖에 못 얻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18.05%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 후보보다 5%포인트를 더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 후보는 용산이나 뭐 그 쉽게 얘기하면 친윤그룹에서 밀어준 것을 빼고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확장력이 전혀 없다. 근데 저는 예. 뭐 원희룡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 들어서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기보다 국토부 장관으로 양평 땅에 예. 대한 굉장히 억지스럽고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쉴드를 치면서부터 저는 뭔가 이게 예전의 원희룡이 아니다라는 이미지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 나오지 말았어야죠.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기 메시지가 없는데 나와서 네거티브만 하다 보니까 그 네거티브조차도 굉장히 억지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색해요. 네. 그 정치 인생 25년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 인생 25년에서 가장 찌질한 모습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인 게 아닌가 싶고 저게 잘 회복이 안 될 거예요. 나경원 글쎄요. 의원은 예. 배지라도 있잖아요. 예. 원희룡 지금 그 장관은 배지도 없어요. 예. 물론 뭐 대통령이 불러다 무슨 일을 시킬 수는 있을 텐데 이렇게 이미지가 훼손됐는데 불러다 무슨 일을 시킨다 한들 예. 정치인으로서 그게 만회가 되겠나 싶고요. 원희룡 전 장관은 방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저렇게 변할까 하는 생각에서 넘어서서 이제 그게 원래 저 모습이 진짜고 이 상태까지 원래 양평고속도로 때부터 변했어요. 원래 저 모습이 진짜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진단하는 분들이 있는데다 앞서 이제 뭐 원희룡, 장해찬 이렇게 꼽았는데 한 분 더 계시죠. 누군가요?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에다가 예. 앞으로 당무에 관여 안 하겠다. 당원들의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스럽다. 예. 잘들 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홍 시장도 쓰셨는데. 참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됐다고? 아니 근데 정치적 미래 이전에 이분은 이제 당 대표까지 지내셨던 당의 원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당의 원로인 분이 한참 정치 후배인 한동훈 후보를 놓고서 그렇게 거친 언사로 본인의 지금 본부는 대구시장이에요. 예. 근데 본인의 본분을 넘어서 가지고 저런 네거티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됐다면 예. 저는 그동안에 어쨌든 검증 차원에서 내가 비판적으로 이 전당대회에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축하하고 잘하길 바란다. 예. 이런 언급 정도는 해야 어른이고 언론인데. 그러기엔 너무 나갔었어요. 갑자기 뭐 그렇기도 해요. 갑자기 어떻게? 근데 또 변신에 능한 분이니까 변신할 수도 있는데 예. 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 인생 종착역으로 가는 것 같고 예. 여러 사람이 이 전당대회에 참전해가지고 예. 본전을 못 건진 상황이 되지 않은 제일 본전을 못 건진 예. 거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전당대가 되지 않나 박 의원님 싶습니다. 오늘 여러 명 보내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저는 예측컨대 이분이 금방 이 태세 전환 잘해요. 지금 좀 또 할 수 감정이 격해서 지금 뭐 이제 축하한다는 말을 못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한동훈 대표를 칭찬하는 메시지가 올라올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관계 개선 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분은 충분히 그럴 뿐이에요. 아까 우리 박 의원님이 차 타고 가면서 대통령이 나원참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오늘 선거 결과를 보고 또 한 분이 상당히 이거 뭐지 하면서 약간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데 라는 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그건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보세요. 지금 한동훈의 경쟁력이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야, 이 당내에서 그렇게 조직표가 들어가고 무슨 뭐 용산이 이걸 했느냐 뭐
온갖 그 수모 내지는 공격이 됐는데 당 내에서도 62%, 62.65%라는 예. 압도적 다수로 그 뽑혔고 그 지지를 얻었고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63.46% 예. 올해 더 높아요. 예.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 만약에 일반 여론조사 하면 63% 얻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당한 긴장. 저거 한동훈이 저거 그냥 윤석열의 어떤 아바타로서 그 후광을 누리고서 그냥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해왔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시각에서 분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기를 당연히. 바란다. 내가 내 근데 시각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팬덤층이 과연 한동훈 7개월밖에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것은 저는 물음표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당내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에서 보여주는 현상일 뿐이지 국민 전체 스펙트럼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살아온 정치 인생을 비견할 바는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편해졌어요. 예. 한동훈 대표가 됨으로써 검사 대통령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도 검사예요. 예. 두 분은 검사 동일체입니다. 예.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공생관계, 공정관계예요. 예.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운명 공통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편해요. 예. 그냥 이제 검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예. 검사 대통령과 검사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여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예.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에는 지금 정권 심판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피의자 당대표보다 낫지 뭐 그래요. 피해자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직면하게 될 첫 번째 과제가 예. 아마 당정 관계일 텐데. 그래서요. 그분이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관계를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갈등을 원하겠습니까? 풀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당정 관계에서 이 취해왔던 태도, 포지션 이거를 보면 쉽지 않을 거다. 예. 인정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인정 안 했고 김기현 대표를 본인이 만들어 놓고 또 본인이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자리에 앉혔는데 앉히자마자 물러나라고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참 별난 사람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저 민심을 받아들일까. 저 당심을 받아들일까. 근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정 관계의 파열음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서영주 그 부대변인 얘기한 대로 일정하게 그 공동 운명체적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은 더 큰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최혜병 특검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 얘기가 한동훈 그 대표 입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이유를 이번에 그 비공개 조사를 통해서 예. 만들어 놨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정 관계 회복 안 될 근데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갈 수 있나요? 대립의 측면에서 끝까지 갈 수 있나요? 끝까지 갈 수 끝까지 있다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대립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면서 네. 할 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예. 늘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운명도 공동체예요.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캐비넷이 빵빵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에 대한 공소 취소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맛배기예요. 예.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잠깐 대통령 광고 듣고요. 아, 네. 제가 끝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한동훈 예. 후보가요. 첫 마디가 국민 눈높이 얘기였습니다. 옛날에 그 가장 용산을 민감해하는 그 얘기 한 걸로 밀어서 두 분은 지금 보니까 박 의원님하고 서 대변인께서는 끝까지 가서 어떤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립할 것이다. 이 의견 같으시고요. 충돌한다는 예, 입장이죠. 충돌을 끝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불가피하다 그 얘기예요. 예. 김총장님은 그렇게 안 할 것이라는데 일단 불가피하다는 게 어떻게 불가피합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최대의 걸림돌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예.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좀 합리적인 판단들을 그르친다고 봐요. 예. 물론 다른 능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예. 결정적인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는 김건희 여사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통해서
통해서 책임지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민심이 특검을 받아라. 명품배 수사를 받아라. 이런 것들이 과연 최근에 이루어진 것들이 대통령의 어떤 의도를 벗어나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예. 의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이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는 해결하려고 나설 것이고 예. 요구할 것이다. 예. 그런데 대통령 양보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립은 불가피하게 가는 것인데 예. 이거를 좀 영리하게 풀어갈 공산이 크다. 그렇죠. 예, 예. 영리하게 반협박성 아니면 반권유성. 근데 그게 영리하게 풀리려면요. 한동훈 대표의 압박이 먹혀야 되는데 끝까지. 근데 네. 압박을 끝까지 높일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용산 쪽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후보라는 게 온천하가 다 알고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62%, 63%를 얻었고 그 용산에서 미는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13%를 얻었어요. 예. 그러면 힘의 역관계는 이미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정치인도 국민적 열망을 받는 지지를 받는 예. 후보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민심은 바다고 우리는 그냥 거기 정치인들 떠 있는 배에 불과한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네 후보가 전부 다 얘기했잖아요. 그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아니 누가 얘기 안 했어요? 다 아마 저희 당에서부터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제2부속실 만들어 주십시오. 약속도 대통령도 했으니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특감도 특별감찰관도 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과 용산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안 바꾸고 과거처럼 하기 위해서 무슨 예를 들면 뭐 그냥 그 전혀 지지가 없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 망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잖아요. 예. 우리 당원들도 그걸 원하지 않고 국민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용산과 대통령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당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스타일로 봤을 때 민심을 신경 쓰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적어도 부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식으로 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다른 부분이 다 그렇다고 근데 부인 생각하지는 부분이 아니라 않습니다. 핵심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예. 지금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와 같은 형식으로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지금 이제 과거의 경험칙에서 예. 그 보는 합리적 예측이 지금 김정일 부총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죠. 예. 결국에는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고 변해야 된다 이건데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안 변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뿐이 아니에요. 재보궐선거 희망사항 아니에요 지금? 아니, 성향을 아니 희망사항이 아니 희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 경험치. 당소 재보궐선거 그렇게 대패하고 나서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랬는데 말뿐이었고 예. 도로 돌아갔어요. 예. 원래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 총선 참패를 했습니다. 총선 참패하고 지금 총선 끝난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익심 논란 그거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의중이 실리지 않고 예. 그런 게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가 돼요. 예.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놓으면 놨지 바뀔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하고 한동훈 그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못 갈 거다 같이. 예.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과거처럼 이준석 쫓아내듯이 못 쫓아낼 겁니다. 예. 이미 민심이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크게 실려 있기 때문에. 예, 민심이 아까 김 총장님 말씀대로 한동훈 후보에게 힘이 점점 더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압박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씨 이슈에 대해서는 예. 끝까지 압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압박하면요. 용산의 어떤 권력이 대통령께 있는지 부인께 있는지 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압박해서 김건희 여사를 희생시킬 상황이 오면 희생시켜야만 되는 상황이 오면 한동훈 특검을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특검을 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부분인데. 예. 아니 서로 이판사판인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도 하고 한동훈 특검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자회견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질답을 하는데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내용이 없다. 예. 이거는 억지다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될 국면이 빨리 올 거예요. 예. 왜냐하면 최병 특검은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이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 빨리 답해라라고 체근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메시지를 보면 예. 김건희 여사의 특검 자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된다예요. 예.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과 메시지가 일맥상통합니다. 예.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에 그만두잖아요. 예. 저는 임기 전에 아마 이 결정을 할 공산이 크다라고 예.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을 만나서 이 독대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할 거라고 보고요. 예. 대통령 말씀한 대로 김용혁 우리 부총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 진짜 바뀐다면 그거를 수락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바뀐다면요?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판을 보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거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구도예요. 안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대표는요 똑같아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구도라서 네네. 밀어붙이면 그 분노가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나와? 그럼 나도 칼이 있어. 이렇게 칼이 나올 있- 가능성이 그러니까 예. 칼이 있어. 이거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손해 볼 사람은 한동훈 칼을 대표보다는 못 뒤를 대통령이죠. 잃을 게 많잖아요. 이제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네. 올 수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중에 그 당사자들에게 네. 더 위험한 게 어느 쪽일까요?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 훨씬 당사자한테 위협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게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를테면 범죄 혐의가 굉장히 높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김건희 특검법이고 한동훈 특검법의 혐의 사항들은 최근에 댓글팀 논란이 추가가 됐는데 조금 모호한 면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사법적인 예. 어떤 이 수사의 대상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분히 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한다.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는 건 대통령은 아마 그 즉시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겠죠.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못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대통령은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여당이 아니고 전부 야당만 있는 건데 예. 그런 선택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얘기인 게 예. 한동훈 특검법은요. 한동훈 대통령 만들어주기 법이에요. 예. 아니 그거 특검법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법을 밀어붙였는데 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청문회 할 때 한동훈 청문회 한다고 불러다가 뭐 온갖 것 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다 뒤집어 쓴 게 누굽니까? 예. 무슨 이모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무슨 청담동의 예. 노래부터 시작해서 민주당만 바보 된 거 아니었습니까? 예. 아니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걸 갖고서 사람을 잡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예.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예. 그리고 본인은 그런 거 그냥 내 목 여기 있으니까 잘라가십시오라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는 순간에 민주당은 폭망으로 가는 거고 예. 할 수도 없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안 되는 거고 하기로 했어요. 김 여사 특검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저기는 뭐 두 개를 같이 내겠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드디어 김 총장님 보시기에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씨 특검 김건희 여사 예. 특검법은 일단은 그 전에 검찰에서 예. 지금 아까 지금 그 얘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총장을 패싱을 하고서 네가 예. 위하고 무슨 거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말이 돼? 그럼 이 도대체 검찰 조직이 뭐야? 아니 뭐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저 편집국장 했었잖아요. 네. 편집국장 했는데 우리 내 밑에 부장이 위에 저 사장이 얘기를 했더니 나 모르게 그냥 기사를 내보냈어. 그건 뭐 이만저만한 모욕이 있을 수도 아니죠.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장이 와서 사장이 네. 이런 것 좀 내보내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모르게 네. 내가 총괄 지면에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일면으로 내보내고 이면으로 내보내?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건 그만두란 일반적으로- 소리잖아요. 예. 그만두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장을 들이받든지 예. 그리고 저는 저 같으면 그 부장 자를 거예요. 예. 그리고 부장 자른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절 자르세요. 그게 정상적인 절차죠.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정상적이 아니지 이원석 그 검찰총장도 예. 예를 들어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만약에 이제 예. 그게 직접적인 무슨 지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게 제가 그냥 여러 가지 고민해서 판단한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9월 15일까지인가 임기잖아요. 그러면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실추된 그런 그 자존심 그리고 그 실추된 검찰의 명예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그 무너진 기강 이런 걸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분명히 뭔가 액션이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을 이게 거예요. 검찰 역사에 그 흑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 측근을 주변을 수사하면서
이렇게까지 검찰이 꼬리를 내리고 네. 아예 안방에 찾아 들어가서 제발 조사 좀 받아주세요. 이거 누가 누구를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사들이 다 휴대전화까지 놓고 신분증까지 맡기고 이러고 그 안가에 들어가가지고 이른바 수사라는 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원석 그 총장도 그동안에 가급적 이게 국민들한테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사 방식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물밑에서. 근데 하나도 안 통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감찰을 통한 그 진상 파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저렇게 들이받는 거는 민능 구석이 있으니까 들이받는 거 아닙니까? 어디겠어요, 그게? 결국에 저는 그 용산과의 직접 교감이나 소통이 아니고서 저는 저분 그 전주지검장 하다가 저거 하려고 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 내부의 쿠데타적인 상황인데 이원석 총장이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살아있어요. 수사지휘하면 됩니다. 다시 공개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라고 수사지휘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나갈 거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대로 만약에 그냥 물러선다면 사실은 이원석 총장 2년 2개월 동안 검찰총장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물러나느냐 이런 역풍이 검찰 내에서 세게 일어날 수 있다. 뭔가를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를 기다렸다고 봐요. 이 치욕을 좀 감내하면서 저번에 한번 뭐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액션을 취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9월 15일이면은 시간이 많아요. 한 50일 남았습니다. 그만둘 때까지. 그러니까 물론 레임덕이라서 기존의 검찰총장들은 뭘 안 하고 갔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한동훈 대표와 메시지를 같이 하면 수사지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예전에 송경호 팀 있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5월 1일 날 발표를 5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했어요. 30일 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공언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50일이면 두 차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중앙지검은 용산하고 직거래하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수사지휘를 용산에서 받는다고. 아니 그건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근데 아시잖아요. 그 정도 되면 김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걸요? 아니 지금 총장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액션을 취할 거라고 보세요? 총장은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사지휘권 발동하니까. 뭐가 됐든 간에 본인의 어떤 그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리고 그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총장으로서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뒷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원석 총장도 공개 소환을 하라고는 안 한 것 같아요. 공개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검찰 청사내에서 해야 된다. 중앙지검이 아니면 용산에서 가까운 지검 청사로 불러서 해야 된다. 그걸 아마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그 검찰총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패싱해 버린 거죠. 검찰총장이 사전에 알게 되면 이게 시끄러워질 수 있고 뭔가 지위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결국 지금 그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나 용산에 직접 지시를 받는 대통령의 지시인지 김건희 여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은 중앙지검장의 검찰 내부의 쿠데타 같은 상황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용인한다면 그냥 사표 던진다.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다. 옛날 방식인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장으로서는 검찰총장으로서는 뭘 해야 됩니다. 뭘 하지 않고 이대로 물러서면 그냥 뭐 빽소리 한번 내보고 그냥 물러서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검찰의 독립성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 최소한의 수사의 원칙 이런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정 라인을 할 때부터 조금 의아했잖아요. 그때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본인의 공약도 파기하면서 그때 뭐라 했어요? 민심 파기였다. 근데 아니었잖아요. 민정수석이 오고 나서 말하자면 검찰 인사들이 단행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추측컨대 민정 라인이 직접적으로 저는 개입이 했다고 봅니다. 검찰을 출입하거나 검찰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역대 정권이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 자체가 저는 무엇보다 검찰의 자존심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분노한 것 같아요. 굳이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라 하더라도 검찰이 찾아가서 출장 서비스 하듯이 하는 거. 저는 주치의란 소리는 들어봤어도 주치검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거의 주치검 수준으로 가서
이 수사를 했던 거를 보고하러 간 느낌이에요 피의자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본인의 검찰 인생에서 치욕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검찰 수사가 상식적이 않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거죠. 이 여권에서도. 예. 저 굉장히 잘못된 게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예. 판단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문자가 공개됨으로 해서 우리 경선 과정에서 문자가 공개됨으로 해서 이 경선이 아주 엉뚱한 데로 흘러갔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나중에는 지금은 잠재돼 있지만 그 불똥이 또 언제 다시 예. 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씨를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시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가 예. 있는데 검찰총장이 나는 모른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총장님 거냐? 말씀하시면 시간이 다 되네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골치가 문제가 아파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